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암호화폐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크립토 토마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는 2019년 8월 6일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급등하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약간 심란하셨을 텐데, 그나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을 보시고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은 11,802불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도미넌스는 67.8%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전달해드릴 소식, 오늘 바로 1억 개의 USDT 테더가 추가 발행됐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이 더욱더 힘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또한 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 관련된 소식들 몇 가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이낸스의 CEO 짜오 짱펑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미드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유럽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얼마 전에 마진 거래를 출시했으며 향후 선물 거래 역시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서 8월 중순에는 대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서비스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좀 저런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트론의 저스틴 선, 이제 오랜만에 또 마케팅을 시작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내가 워렌 버핏과의 점심 때문에 너무 과장스럽게 광고를 한 것에 대해서 모든 분들께 사죄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가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 트론에 관련된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곧 커뮤니티와 함께 이런 계획들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어릇 개 못 주죠? 과연 이 엄청난 계획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솔직히 별로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 오차는 캔슬을 하고 파티에는 참석을 해서 이제 많은 논란이 되었었던 저스틴 선, 부디 오줌 열심히 싸서 신장결석 다 빼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최근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CBDC 디지털 자산 개발에 매진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고, 또한 정책 선전뿐만 아니라 금전적인 위험 대비에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관심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국가 발행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진행해 왔었는데, 이제 슬슬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과연 코인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민코인 혹은 시진핑 코인 이런 거 나오게 되는 거 아니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다의 찰스 호스킨스가 최근 진행된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에서 조만간 에이다 월렛 다이달로스에 대해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가 진행될 것이다. 월렛의 응용성을 강화하고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철저하게 해결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코인이 채굴 보상 반감기에 힘입어서 12.48% 상승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찰리리가 아닌 공동 창시자인 라이트코인 재단 공동 창시자인 왕신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이트코인 자체에 엄청난 사용 가치가 있다.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의 일상 결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 추종자들은 이런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고 있지는 않죠. 그들은 비트코인이 이 새로운 국제적인 화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라이트코인은 이 비트코인을 보좌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오른팔 같은 역할이 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래에 있어서 익명성 기능이 지원되는 그러한 거래 서비스를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투자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면서 이제 투자금을 모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익명성 기능이 라이트코인에 더해지게 된다면은 라이트코인에 있어서는 정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최근에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각국 정부가 라이트코인의 이런 기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 다음 비트코인 SV에 관련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 SV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난 7월 24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도중에 비트코인 SV 체인이 3개로 분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상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중에 19%의 네트워크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실패를 경험을 했고 17%의 노드가 충돌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들 중에 하나인 미니버튼은 머니버튼은 그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 SV 메모리가 부족해서 스트레스 테스트 중 시스템이 충돌해서 크래시되는 상황이 있어서 운영이 중단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짜 사토시라면 이 정도쯤은 쉽게 예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죠. 시간이 갈수록 이 밑바닥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에서 암호화폐 지갑 솔루션 고위 인력을 뽑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이스북의 칼리브라에 대한 대응인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브라의 협력 업체로서 마스터카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은 이번 달 초 마스터카드사 웹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에 따르면 블록체인 지갑 솔루션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할 이사와 부사장 직무를 맡을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분야는 상품 개발 및 혁신, 블록체인 솔루션 설계와 상품 관리 및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이사급, 부사장급 직원은 결제 및 암호화폐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되는데 규제 준수, 상품, 연구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과 교차적으로 일하며 상품과 솔루션을 개발하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나왔었던 정보에 의하면은 이 리브라가 잘하면 출시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자, 저 마스터카드와 더불어서 이 페이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CEO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리브라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양반이 지금 어디서 자빠져가지고 술 마시다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과 상반되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리브라의 담당자인 데이비드 마커스가 페이스북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 사람은 들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엎치락 뒤치락 시간이 가야만 제대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무산될지 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윗동네 되정은 씨에 관련된 기사가 짧게 나와서 여러분들께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국내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해서 최근 4년간 2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일단 이제 아사히 신문, 일본 쪽이죠. 거기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부터 입수한 비공개 보고서에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대량 살상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했다라는 그런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북한도 만만치 않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 제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인데 그런 자금들을 어떻게 충당을 하는 것인지, 차라리 그 돈으로 돼지 족발이나 사먹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말이죠. 일본 아베 정권도 정말 싸가지 없고 재수가 없는데 이 북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사면초가가 아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월마트에 관련된 소식인데 이 월마트가 스테이블 코인 특허 신청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리브라와 흡사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특허 상표국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월마트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미 달러나 기타 법정 통화에 패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연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암호화폐 이용은 지정된 소매점이나 파트너에 한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범용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것으로 새로운 글로벌 통화를 지향하는 리브라와는 이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JPM 코인 같은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코인베이스에서 다음에 8종의 암호화폐를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암호화폐는 알고, 아톰, 대시, DCR, 매틱, 원, 원톨로지, 웨입스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곧 출시될 애플과 골드만삭스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용카드 애플카드에서는 암호화폐를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좀 약간 어이가 없는데 왜 어이가 없는지는 뒤에서 또 잠깐 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먼저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에 나섰던 체이스뱅크 같은 경우는 이 구린 짓을 하다가 고객들에게 걸려가지고 단체로 소송을 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들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미친 것들이 암호화폐를 캐시 어드밴스 받는 것처럼 수수료를 뗐다라고 하죠. 은행들이 정말 이렇게 좀 얍삽합니다. 나쁜 놈들이에요. 자, 아무튼 이어서 제가 왜 골드만삭스가 암호화폐 구매를 지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바로 골드만삭스가 투자를 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죠. 폴로니엑스. 바로 이 서클의 폴로니엑스인데요. 지네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고객들은 암호화폐를 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좀 우습습니다.
자, 한편 서클의 CEO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더욱더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깝깝했는지 최근에 버뮤다의 디지털 자산 사업에 관련된 허가증을 취득했고 폴로니엑스 거래소의 대부분의 운영을 버뮤다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절이 싫으니 중이 떠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다루고 있던 기자는 이것이 정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이 계속해서 제대로 된 회사 및 사업을 해외로 빠져나가게끔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한국도 적용이 됩니다. 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규제를 내놓지 않으면은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점점 사업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아무튼 최근에 서클 CEO는 이러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최근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이다. 비트코인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대두되는 시기에 자산 가치를 보존하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위완화 수준이 이제 11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위완화 가치 하락도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과 글로벌 거시 경제의 흐름의 상관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치열해지는 민족주의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폐 충돌, 무역 전쟁까지 이 같은 시그널들이 집중화되지 않은 디지털 기반의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클의 CEO와 함께 더불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를 계속해서 외쳤었던 사람, 암호화폐 어머니 헤스터 피어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미국 SEC가 타 국가 암호화폐 규제를 참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해서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SEC의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 멱살을 한번 잡든지 혹은 이제 뺨을 때리든지 해가지고 좀 더 충격적인 더 강한 움직임을 이렇게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새로운 지불 시스템 패드나우를 발표를 했습니다. 더욱더 미국 내에서 빠르게 지불이 가능하고 청산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2023년 혹은 2024년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미 연준 의원인 라엘 브레이너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내 모든 시민은 안전한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으며 모든 시중은행들은 커뮤니티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패드나우는 미국 내 모든 커뮤니티에서 고객에게 실시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안서니 팜폴리아노 비트코인 매니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구할 수 있다. 비트코인을 그냥 쓰면 된다. 그리고 또한 바네크의 디지털 자살이 아니고 전략 총괄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 연준이 디지털 자산 및 실시간 결제에 진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기쁘다. 기능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의 장점을 참고해 보길 바란다. 저도 비트코인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무식한 발언이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때 미체결 물량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그리고 트랜잭션 비용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를 보면 이런 말을 못할 텐데 아직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게 조금 어이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동안 가져봅니다. 자, 또한 최근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존 메가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다. 그동안에도 깨어나 있었는데 이제 무슨 소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더불어서 노보그라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올해 비트코인 반등세는 거품이 아니다. 특히나 이제 미중 무역전쟁이 여기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뉴스 BTC에 의하면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촉발된 아시아 증시의 맹렬한 매도세와 중국 위안화 가치 급락 등 지정학적 리스크 부상에 따른 것으로 비트코인이 전통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하루였다라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그 반면에 미국 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만 이제 700포인트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죠. 한때 900까지 떨어졌었는데 오늘만 700 정도 떨어졌었고 뉴욕 증시 최고 랠리에 버핏 팔았다라는 기사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가 지난 2분기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한편 포트폴리오 내 현금 보유량을 사상 최대로 늘렸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곧 있으면 떨어지게 될 것이다.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제 고점에서 다 팔아치운 그런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에는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이 양반, 돈이 워낙 많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었는데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1년 만에 7위안선이 돌파가 된 것인데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폼플리아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중국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흘러들어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가능성이 있기는 하겠죠. 중국 부자들은 항상 그들의 자금을 정부 몰래 다른 데로 빼내고 싶어 하는데 이제는 가치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상승을 계속해서 푸시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한편 일각에서는 이 미중 무역전쟁은 결국 환율전쟁까지 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이 전 세계가 그냥 말 그대로 돗대기 시장 개판 5분 전까지 번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자, 다음은 바이낸스 리서치에서 만들어낸 보고서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 관세에 대해서 발언을 한 부분이고 그와 동시에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이라든지 비트코인들은 치솟기 시작했고 그 반면에 불안정한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증권들, 주식들 그리고 US 오일, 기름값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에 힘입어서 비트코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가자 벌써부터 이번 주에 15,000달러 돌파한다 맥스카이저가 이야기를 했었고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들도 8월 말까지 17,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8,500불달러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 거기까지 안 내려줬죠. 내리지 않고 니들 내린 사람들을 대가리를 깨면서 세력들은 9,100불까지 딱 내리는 척 하면서 그대로 끌어올려버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바이낸스의 짜오짱펑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비트코인을 10,000불 아래에서 판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다. 이 얌생이 같은 것이 안 그래도 돈 잃은 사람들 속 타 죽을 건데.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조금만 떨어지면은 6,000불 간다. 조금만 오르면은 전고점 뚫는다 이러고 있는데 일단 분석가들의 분석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석은 문 오버로드의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후에 엔거우핑 하면서 이 떨어진 그 캔들을 그대로 감싸 안으면서 더 큰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는 더욱더 큰 상승이 나왔었다. 이 양봉이 음봉을 덮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마다 큰 상승을 보여왔던 비트코인 가격, 이번에는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상태에서 전고점을 뚫어줘야 됩니다.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과연 전고점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뚫었다. 추세선을 뚫고 위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었으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많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시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조정이 오게 될 수도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이제 11,000불 위에서 버텨주기만 한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이 비트코인이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에 맞는 그런 매매 전략들 잘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추세 전환이 된 것처럼 보이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절대로 방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들의 증권, 주식시장을 올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다가오고 있는 폭풍 속에서 잘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끝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그러한 도움 덕분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소식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